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이하롬입니다.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우리가 바로 이 지역의 주인이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지난주에 저희가요, 도의회 살아있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 본회의 출석을 하지 않아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번씩이나 나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도와 의회에서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였고요. 왜냐하면 일방적 통보 후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아직까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홍 지사님이 이제 그 태풍 피해 복구에 이제 참여를 이유로 이제 불출석했는데요. 의원들이 즉각 문제를 삼았죠. 입장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의원들이 문제를 삼자 또 즉각 또 이제 홍 지사가 입장 발표를 했는데요. 요지는 이제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맞서 도의회는 이제 긴급 의장단 회를 열었죠. 이게 비공개로 했거든요, 네. 대책회의를. 그래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좀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얘기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 회의에 그러니까요. 참석을 하신 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그 긴급 좀 의장단, 알려주시죠. 네. 어떤 게 있었는지. 회의 가셨죠? 네. 예, 참석했습니다. 좀 심각했습니다. 우리 의장단에서 아주 책임 추궁까지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적절하게 완급 조절을 좀 할 필요도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대체적으로 강성과 비강성으로 나누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홍 지사의 그 어떤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서는 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어떤 제도화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하겠다.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내기는 법률 검토도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도의회가 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어떤 첫 시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이번에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요. 역대 도지사 본회의 출석률을 좀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보면 김혁규 지사가 86.7%이고요. 김태호 지사 90%, 그리고 김두관 지사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홍준표 지사님 75%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왜 이제 의장단 선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80% 수준밖에 미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역대 그 민선 도지사 중에서는 가장 참석률이 저조하신 거죠.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홍 지사와 경남도의회는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본격 감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시 리스트는요, 도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이어지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난폭버스 집중 추격입니다.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버스 업체들의 기막힌 꼼수들, 저희가 그동안 집중 감시를 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선을 창원시로 돌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시내버스 난폭 운행, 불법 행태 등에 대해서 창원시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지만 이제는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창원시가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예산의 규모와 그 쓰임은 타당했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시내버스 예산 감시를 시작하자마자 저희 제작진은 창원시 본 예산서에서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감시자들이 또 한 번 놀라운 사실을 단독 보도합니다. 함께 보시죠. 하루 평균 58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경남의 시내버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이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된 지 오래. 아찔한 고개 운전을 이어가며 승객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시내버스 난폭 운전. 고질적 병폐인 경남 시내버스의 실태를 집중 감시합니다. 지난 2010년 7월 통합 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창원시 대중교통 체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한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해 예산을 아낌없이 투입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2011년 시작된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 사업. 이 사업으로 버스 한 대당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시 예산이 투입됐고 2012년까지 두 해에 걸쳐 약 20여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에는 창원시 예산과 동일한 액수의 경남도 예산도 함께 지원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창원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 투입을 계획하는 동안 도에서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도비는 지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참 시자체 사업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창원시 회계결산서를 살펴보니 예산서에서 확인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없이 시비만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초에 도가 지원할 계획도 없었던 도비를 창원시는 예산서에 왜 명시해뒀을까요? 시 교통정책과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과 관련해서 도에서 받은 공문서 좀 보고 싶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게 왜 보고 싶어요? 그거하고 감시자들 사용 내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니 행정 내부적으로 뭐 절차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뭐 예산이 있다든가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데.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리에 따르면 시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을 할 경우 사업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시 예산 편성 전에 간해시나 내시 통보를 도에서 미리 받게 됩니다. 간해시는 도의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임시 예산의 개념이고 내시는 확정된 예산으로 모두 공식 문서로 시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후 도의 공문에 따라 시 예산이 편성되고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면 한 해의 예산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원시 예산서에 명시된 도비는 도의 공문을 받고 편성된 걸까요? 당시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이 얼마고 5천만 원인가? 통합이 되고 나서 배차 간격이 늦다 등등해서 우리 차를 그때 60대 정도 내가 정차를 해서 우리 용역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업체가 열악하니까 우리가 도비 시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한다고. 간해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협상을 했거든 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누구하고 협상을? 도청하고 협상을 해야지. 도비하는데 우리가 일주 협상 안 했겠죠. 제작진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공식 서면 질문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 사업을 경상남도가 창원시에 간해시나 내시 통보를 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담당 부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당시 예산 심의를 담당했던 창원시 의회 의원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리 간해시다. 그러니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올렸다면 그거는 저기 문제가 있는 거죠. 당시 세 차례의 심의가 있었지만 통과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 사업이 도비를 지원받는 지방 보조 사업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칭 사업은 국가나 아니면 도의 적극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른 부분들보다 좀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창원시는 눈속임 예산서를 작성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쉽게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절차에도 문제가 드러났는데요. 요것도 도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비를 받기 위해서 편성을 해서 이제 협의를 하다가 도가 최종적으로 또 지원을 못 받겠다는 입장이 통보되면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때 반드시 도비를 제로로 해서 재편성해야 되는 게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2011년의 경우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던 도비 지원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에는 추가 예산 편성 과정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창원시는 도비 지원이 없다는 사실을 예산서에 명시하지도 의회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추경에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고 추경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 이 시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의원 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최대한 쉽게 천천히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창원시가 예산서에 꼼수를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된 것은 공식적인 이제 절차가 무시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와 사전에 사전이나 사후 협의가 없었던 것이고 도비나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에서는 의회에서 통과가 빨리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꼼수를 이제 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매칭으로 했단 말이에요. 매칭이라는 건 분담입니다. 뭐 국비도 될 수 있고 도비도 될 수 있고 지자체 비용을 어떤 사업이든 할 때 이거 여러 개 안 되니 도비나 국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도와달라고 할 때 혼자서 정하나요?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그럼 이게 이제 내시 간해시로 표현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도비를 받기 위해서는 도에다가 통보를 해야죠. 공문을 보내든가. 근데 그런 절차가 지금 없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이 이 예산을 집행해 줄 때 매칭을 해주면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 그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를 포기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만약에 꼼수를 부린 거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망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비를 예산으로 받아오겠다. 그럼 이런 경우에 뭐 내시, 간해시 이런 단어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 거네요. 예,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있는데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매칭 사업을 하게 되면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반드시 내시든 간해시든 공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시와 간해시는 네. 내시는 예산 편성이 돼서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된 내용을 내시라 그러고요. 간해시는 그 사업 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침 정도 받은 상황에서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지만은 방침 정도 받은 상태에서 다음 너희들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는 것이 간해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의 어떤 절대 항목이라고 저는 보면 됩니다. 이 예산 편성에서 이 절차는. 네. 그런데 이제 창원시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도 없이 본 예산에 도비 항목을 맹시했다는 거죠, 지금. 쉽게 말해서 도의 어떤 승인도 받지 않고 사전 사업 계획에 대한 인원도 없이 도랑 의논도 없이. 예, 없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명백한 꼼수입니다. 꼼수고 의회를 그리고 의원들을 속이는 그런 기만 행위예요. 의도성이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예산서 자체가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거기 확정이 되면 그거 자체만으로 이미 돈이 집행이 되거든요. 막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천연견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 그거를 심의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의결하는 순간 이것은 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1년 당초 예산을 짜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업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 예산을 올려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네. 수정 예산을 뭐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뭐 많으면 3번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의 이번 예산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도비가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도비가 있는 것처럼 예산서에 넣으신 거죠. 그것도 2년 연속. 만약에 우리가 1년만 그랬으면 뭐 예를 들면 뭐 제대로 이제 대화 협조가 안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2년 연속 그랬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더해서 지금 2년 연속 그러면 이 증차하기 위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예산 한 번에 막 크게 이렇게 덩어리 예산을 넣게 되면 눈에 띄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 심의를 까다롭게 하거든요, 의회에서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작게 좀 쪼개서 그렇게 할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항목을 이렇게 2년 연속 그렇게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비 매칭이 같은 없는데 항목을. 도비가 똑같은 있는 방법으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했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이 대폐찹이라는 명목에 지원되는 금액이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영상에도 보셨지만 2006년에서 12년도까지 7개년간
약 90억 원이 지금 들어갔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문제되는 게 2011년에 12년인데 이 두 개년도만 해도 2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업체하는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이게 큰 금액이죠. 네. 우리 김용훈 기자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본 보조금 사업으로는 굉장히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잡아놨다. 이거를 시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연들한테 심의를 이렇게 의뢰하면 연들이 가만 안 둡니다. 왜 이 민간 자본 사업을 뭐 때문에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느냐, 또 다른 시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느냐, 기타 등등 정말 꼬리에 무는 질문이 녹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도매칭 사업을 이렇게 보통 매치를 시켜서 좀 간대하게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꼼수를 썼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창원시 의회가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심사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 아까 천연기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는데 당연히 안 하면 국비가 사장되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서 할 때 만약에 도비랑 시비랑 같이 하는 매칭 사업이다라고 했으면 엄격하게 아마 질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추측이 돼 보이고요. 더해서 그러면 결산서에 도비가 빠지고 시비만 결산됐는데 그걸 왜 못 잡아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것은 사실은 저희가 예산서와 거의 베개 두께예요. 베개 두께. 결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딱 양쪽에 펴놓고 한 줄 한 줄 줄줄이 비교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일일이 시비가 원래 도비가 있었는데 빠졌구나라고 일일이 파악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심의 과정에 이런 맹점들을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악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 우리 시연이 물어봤습니다. 의원이 물어보면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하나 매칭 사업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창원시 2조 5천억 예산서 다 보려고 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공무원은 거짓말하는 거 되는 거죠. 그럼 또 궁금한 게 창원시에서는 왜 이런 허위 예산서까지 작성하면서 시내버스 업체에 예산을 주려고 한 걸까요? 근데 그 예산서가 이제 정말 그 허위인지 꼼수인지 좀 더 파헤쳐 봐야 할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금액이 크더라도 꼼수를 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 그 해당 공무원이 당시 공무원이 그 했던 말 중에 그 영세한 업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영세한 업체라서 지원을 하면 지금 우리 지역의 영세한 중소기업들 다 보조금 줘야죠. 그 버스 업체 그 지원을 해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발의 역할을 해달라, 의무를 해달라고 그 이유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업체가 영세하든 크든 그건 이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절차에 맞게 하는지 정말 앞으로도 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한 업체 지원을 해줄 수도 있죠.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영세한 업체가 잘못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지적된 부분에 발견이 된다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창원시 공무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창원시 공무원의 능력을 믿습니다.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는 수반되어 있는 분들을 아주 보고요. 그런 분들이 왜 배차 시간 조정이라든지 현금 자동 계속이 함이라든지 유령버스라든지 그런 걸 왜 못 잡아내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문제, 계산서의 꼼수도 왜 일어났는지 저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내버스 고급화 지원 사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에서 버스 업체한테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절반을 그것도 시민의 헬세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도와 어떤 협의 없이 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거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이거는 일벌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예를 들면 이해 당사자들은 열심히 관공서가 설명을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럴수록 공무원들이 사실은 이 업체의 예를 들면 입장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예를 들면 필요성과의 그 균형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창원시의 행정, 특히 버스와 관련된 행정을 보면 일방적으로 버스업체의 편의만 너무 봐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감시자들이 밝혀낸 이 문제는 창원시 의원들이 좀 더 깊숙이 알아보고 또 시정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셨으니까요. 감시자들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창원시의 시내버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집중 감시를 이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제보전화 055-280-7372번이나 감시자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